네, 크로스카운터 안녕하세요. 크로스카운터 입니다. 특별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크로스카운터 소개는 뭐 넘어가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괜찮고요. 아니요, 특별편이니까. 예. 그리고 이 소개를 언제나 이렇게 맛깔나게 읽어주는 이제 지상 씨가 자리에 함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저랑 권님 둘이서 진행하고요. 뭐 2부인데 자기소개할까요? 그런 거 일부에 안 했구나 우리. 네, 뭐 아까 그냥 뭐 그냥 넘어가죠 해서 넘어가는데. 예, 권입니다. 예, 크로스카운터에서 중심을 맡고 있고요. 네. 예, 완선 씨. 네, 원선입니다. 저는 주변부를 돌고 있나 봐요. 네. 아 사실 진정한 이렇게 실세.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아니라고 그렇게 굳이 강조를 여러 번 해서 할 필요까지야. 네, 그 원고 청탁과 뭐 인터뷰와 녹취 이런 거 좀 전문으로 가능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트위터로 연락 주세요. 네. 네, 트위터 아이디는 라키난이고요. 네,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으로 계속 활동을 해서 네. 이게 닉네임이 이게 평범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검색을 하면은 제 닉네임이 절대로 안 걸리더라고요. 물론 아이디로 검색을 하면 걸리는데 네. 네, 오타죠. 아니요, 네. 그 완선이었다가 네. 검색에 안 걸리려고 바꿨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권인데 권을 이렇게 좀 빨리 치다가 오타가 나면 군어가 되거든요. 네. 약간 그거와 비슷한 건가 했는데. 네, 맞아요. 완선도 완자가 빨리 치면 오나가 되니까. 네. 네. 옷이 아닙니다. 오덕과 관련 없습니다. 오타쿠 관련 없습니다. 네, 제가 좀 기침을 크게 한 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기 걸리셨나봐요. 아니요. 몸에 안 좋으신가 보다.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요즘은 근데 공기가 안 좋아서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미세먼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는 회사가 그 강남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네. 좀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뭐. 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죠. 네, 네. SF 특집 2부고요. 한국 네. SF. 한국 SF는 처음이지. 네. 그런 내용입니다. 1부에서는 이제 1900년대에서 60년대까지를 다뤘고 이번은 이제 70년대부터 70년대부터 현대까지. 네, 현대 현대라기 아니라 현재까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다 다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 60년대가 참 재밌는 시대였다라는 걸 마쳤는데요. 70년대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확실히 더 많이 알려졌죠. 70년대에 나온 것들은. 사실 70년대에 나왔으면 뭐 지금 뭐 그래 그때 읽었었지라고 떠올리실 분도 있지 않을까. 70년대면 이제 7, 8, 9, 10, 30년, 40년? 70년대생이면 70년 걸 봤죠. 그쵸. 그러니까 저보다 좀 윗세대, 저 윗세대 분들 같은 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윗세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여기 지금 소개할 작품들을 보고 자라셨죠. 뭐 SF 팬덤에는 확실히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SF 팬덤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던, 지금도 활동하신 분들도 꽤 계시고 네. 많이 70년대생인 분들이 꽤 많죠. 그만큼 뭔가 좀 작품이 많이 소개가 됐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70년대 어떤 작품이 나왔느냐? 일단은 만화부터. 왜냐 만화가 유명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그 신문수 씨의 저 호칭이 언제나 고민되는데 이게 뭐 화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정 애매할 때는 선생님 그 신문수 선생님 그러니까 좀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좀 그 많이 활동을 하셨고 아니요 지금 그러면 가장 무난한 호칭은 님으로 통일할게요. 네. 저희가 일부에는 이런 거 고민 안 하다가 고민했어요. 저 말할 때 그래서 살짝 기어다르었는데 근데 누구누구 씨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씨는 기본적으로 약간 경하대라서 그렇진 않은데 약간 그렇게 불리는 느낌이죠. 네. 그냥 원칙적으로는 그게 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배울 때 국어에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하대 계열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일단 네, 저는 뭐, 님으로 부를 테니까 네, 님, 권님. 네, 신무수님의 로봇 찌빠가 1974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뭐 어떻게 버려졌던 거 해서 들어온 만능 로봇인 네. 찌빠의 활약을 다루는데요. 이게 2009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고요. 뭐 잘 많이들 봤냐 싶으면은 그건 뭐 좀 애매한 것 같지만 어쨌거나 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에서 그 한국 만화 네. 버장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한번 나왔어. 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작에서의 한 30년 후 정도를 다뤘는데 그러니까 로봇 찌빠 지금은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약간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해서 저는 좀 정이 가더라고요. 딱 그림체가 어떤 그림체? 고인돌 그림체. 딱 보면은 고인돌 그림체가 그 시사 만화 같은 느낌의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 시사 만화고 좀 예전에 약간 그런 그림체? 네, 이때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만화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예 극화체 아니면 약간 이런 형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찌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능 로봇 찌빠라고 하지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정말로 만능이라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사고를 치는 그래서 웃음을 주는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정문님의 철인 캉타우 가 76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캉타우는 깡따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70년대에 나왔었고 꽤 재밌는 그러니까 70년대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꽤 특이한 그리고 재미있는 설정들이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2011년부터 파란 웹툰에서 그 철인 캉타우 시그마라고 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고유승님의 로보트 킹 이게 1977년에 나왔던 건데요. 사실 찌빠 말고는 난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로봇 찌빠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나왔던 만화들을 내가 내 태어나기 전에 나온 만화들이라서 못 본 것도 있지만 로봇 찌빠 같은 경우도 그때 네이버 웹툰으로 다뤄지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봤거든요. 저는 로보트 킹은 표지는 봤었는데 그 까만 표지로 11권짜리 남은 거 있잖아요. 단행본으로 새로 나왔거든요. 그거 좀 인상적이라서 도서관에 있어요. 네, SF 판타지 도서관에 로보트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팔렸죠. 되게 유명하고. 권위 못 봤는데 제가 받겠어요. 제가 보고 잘했겠어요. 네. 잠깐만 그래도 나보다 본 거 훨씬 많잖아. 네,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찾아주세요. 홍대역에서 도보 15분 아니면 버스로 몇 정류장 안 돼서. 네, 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영배님의 20세기 기사단이 1979년에 나왔었는데 이건 약간 전쟁물에 가깝고 그러니까 각국에서 핀 청소년들로 만들어진 군대가 있다. 뭐 그런 설정에서 시작을 하는데 군대가 누구하고 싸워요? 군대가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만들잖아요, 군대는. 이것저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군대 이게 큰 키워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세기 기사단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복권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리북스에서 찾아보니까 릴리북스에서 전자책 서비스 하고 있더라고요. 검색하니까 나오길래. 전자책으로 서비스 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재밌어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네, 막 인터뷰도 있고 그래서 막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림체라든가 옛날만 한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만 극복하면은 진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화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만화도 보면 이제 그 순정 만화 맨 처음에 볼 때 굉장히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정 만화 그림체 보면 조금 약간 처음에 약간 거리감이 보여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블링블링하니까. 블링블링? 네, 블링블링으로 사람 눈이 이렇게 눈이 절반이고. 반짝반짝?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보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빠져들고 거기에 이제 이야기에 좀 이제 흐름에 딱 타고 나면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또. 그래서 아마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흔하게 요즘에 많이 보지 못해서 그랬지. 그거 재미를 딱 붙이면은 쭉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출이 좋으면 정말로 네. 몰입이 돼서 진짜 좋은 그쵸.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요즘에 유명한 강풀. 강풀 그림체가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잘 그린 만화 그림체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 스토리나 이런 거엔 잘 어울리지만 근데 연출이 좋고 내용이 재밌으니까 그림체 어느 순간 이렇게 그림은 보이지 않고 그 이야기에 몰입해서 쭉 이야기만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재밌다면 정말. 재밌겠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딱 보면 오잖아요. 아, 이거 재밌겠네 하는 건 1챕터만 봐도 오죠. 그쵸. 네. 그래서 70년대는 이런 만화들이 좀 이제 유명한 것들이 나왔고요. 지금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태권부 있잖아요. 태권부이. 네, 김창기 감독의 태권부이가 1976년. 이때 처음 나왔군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네, 70년대로 오니까 막 그렇게 엄청 시대가 느껴지는 그건 아니네. 역시 슈퍼맨 1939년에 그거 좀 제일 쇼킹했어. 그러니까 이런 그 무렵에 이런 히어로물들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딱 그 숫자로 1930 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뭐 이제 작품도 많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그 시리즈 문고들이 네,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동서출입문고에서 한국 최초의 성인용 추리 SF 문고가 나왔는데 동서출입문고라고. 아니, 어떻게 동서 출입문고야. 근데 네. 여튼 이제 이 시리즈 중에 11권이 SF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건 일본의 하야카 문고를 그대로 베껴서 냈다는 네 로고랑 선정작이랑 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똑같.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죠, 사실. 70년대 네. 그러니까 그 정식으로 저작권 문제가 생긴 거는 이제 베른조야 가입하고 그게 유효하게 되면서부터니까 70년대는 그게 당연히 외국 작품 그냥 공짜로 갖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내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번역하고 번안하고 이게 그 나라를 위해서 혹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동서출입문고는 솔직히 그러니까 동서출입문고가 일본에서 많이 따와서 좀 이제 국내 다른 경로로는 안 들어오는 책들이 좀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하지만 저기 중역이고 네, 그렇죠. 네, 번역 신경 안 쓰는 중역이고 아 정말 진짜 막 이게 이 동서 출입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일부. 동서 출입문고 되게 많이 그러니까 동서 그 미스터리 북스 DMB 네. 정말 많이 나왔죠. 네, 이 동서 출입문고가 그거의 전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쵸.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그거의 전신이죠. 하야카 문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추리랑 SF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설의 그 문고 하나 나오네요. 네, 아이디어 회관. 아이디어 회관 청소년 SF 문고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70년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70년대 아까 이제 70년대 태생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저희보다 좀 세대. 그래서 요걸 보고 그때 잘하시면서 SF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유명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총 60권짜리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전집의 무단 번역이었고 그 해적판이었고 말하자면 그리고 중역이 되게 많고 그런데 하지만 얘는 이제 한편으로 한국 작가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고. 아 그래요? 그건 기능 처음 들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직집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그거에서 온라인화돼서 지금 웹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이디어 회관 SF 문고라고 검색하면은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직집 프로젝트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뭐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요즘에 전자책 쭉 표지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이렇게 형태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PDF 파일이죠, 다. 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받아서 PDF랑 다른 형식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올라 있는 게 많이 있고요. 관심이 있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지금도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딱 그 60권 쭉 봤는데 유명한 거 많아요. 진짜 손집 좋아요. 리슨 봤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유명한 작품들 내지는 SF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한국 SF 작가 클럽
아,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런 작가 클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건 정말 생소하네요. 네, 처음에 창단 멤버들 막 이름도 인사말에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 꽤 되고요. 한국 SF 작가 클럽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SF가 절대로 이제 한국에서의 역사가 짧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 당시에 됐구나라는 네.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유명한 소설 작품들은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제 국내에서 SF 소설로 유명한 작품들은 80년대 들어와야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0년대 작품들은 제가 접해본 게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년대 소설 작품, 한국 소설. 70년대 한국 SF 소설은 딱히 뭔가 좋다, 재밌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맥이 뚝뚝 끊겨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문단에서 그러듯이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게 좀 그 계속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피드백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특집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국 SF 작가 클럽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회관 같은 경우에 네, 직접 프로젝트로 온라인에 올라가 있고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년대부터는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개별 작품을 다루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큰 거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진짜로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SF가 대중화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죠. 그쵸. 70년대는. 이때쯤부터는 사실 그때 아까 60년대에서 소개했던 작품들, 그러니까 외국 작품들이 이때는 거의 바로 안 들어왔는데 이 무렵에는 외국에서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이 바로바로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이디어 회관 문고라든가? 네, 그러니까 60년대 비하면은 소개되는 분량 자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고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러면 70년대가 얼마나 이제 그 대중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스타워즈가 1977년입니다. 스타워즈. 이러니까 갑자기 급 가까워지는데 저는 느낌상. 그쵸, 스타워즈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이니까. 네. 뭐 사실 닥터는 오래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닥터는 딱 그 세대가 한 번 이렇게 중간에 갭이 있잖아요. 올드 닥터 시리즈 그다음에 뉴 닥터 시리즈 딱 나눠져 있잖아요. 저 일부에서 스타트랙 TNG라고 했는데 1시즌은 TOG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TOS. 나 진짜. 전 트래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트래키가 아니신 분들은 여기에 분노하지 않겠지. 그쵸. 네, 더 우리나라 시즌에서 네, TOS고요. 그 다음, 제가 본 게 TNG거든요.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타트랙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그러니까 커크랑 스팍이 나오는 게 TOS고요. 잠깐 TNG는 피카 담장에 나옵니다. 뭐야 이게 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뭔 얘긴지. 피카 담장도 참 좋은 함장이시고요. 여튼 그 올드 커크와 올드 스팍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TOS를 보세요. 60네. 나 진짜 와. 트래키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합니다. TNG밖에 안 맞는 무슨 트래키예요. 진짜 트래키는 이제 제 주변에 그 같이 아는 분 중에 한 분 있잖아요. 네. 정말. 그분도 트래키는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심심하면은 스타트랙 돌려보고 있어. 네. 여튼 스타워즈가 70년대. 스타워즈 역사 짧죠. 그치 스타워즈. 어디 이렇게 닥터우나 스타트랙이 어디를 비겨. 근데 제가 알기로 닥터우랑 스타트랙이랑 스타워즈 합동 올리전이 12월 29일에 한다고. 좋게 어디서요? 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광고는 광고비를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건 전혀 협찬 없었고요.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고요. 네, 기동전사 건담이 1979년입니다. 건담도 이때 나왔구나. 그러니까 막 건담 이때 나왔으면 진짜 우주세기 완전 옛날 느낌의 그 우주세기 막 이런데 건담 어리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딱 느낌이 70년대 오니까 네. 딱 느낌이 거대 로봇. 거대 로봇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60년대는 로봇이 등장을 해도 그것도 약간 그 분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60년대에 지금 나온 작품들에 나오는 로봇들도 물론 큰 로봇도 있는데
사람이 타는 그런 거? 네, 사람이 타는- 잠깐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건담은 로봇이 아니다 모빌슈츠다라는 그런 단지도 있어요. 모빌슈츠 건담 디 오리진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60년대하고 미묘하게 차이는 있네요. 분위기가 확실히 작품들로. 스타워즈는 뭐 스타워즈 좋죠. 스타워즈는 뭐 이미 전설적인 작품들 아까 얘기했던 스타트rek이나 닥터우도 그렇고. 네 재밌죠. 네. TOS. 네. 저는 네. 스타트렉 본 게 우리나라에 방영된 거 있잖아요. TV 드라마, TV로 방영된 거 말고 따로 찾아본 건 없어서. 영화판 보세요. 영화판. 이번에 영화판 1편, 2편은 다 봤어요. 2편에 베니가 나오죠. 악당으로 나오는데. 아니 사실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진짜 지금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되게 괜찮게 만들어서 네. 뭐 영화로 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굳이 얘네 거 다 찾아보기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정말 만약에 영화나 이런 최근에 나온 에피소드들을 봤는데 재밌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봤는데 볼 게 없다. 하면 찾아보는 그럴 거죠. 때는 한번 찾아보면은 괜찮을만 하죠. 얘든 그리고 보기 시작하면은 정말 옛날에 쌓인 게 많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70년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0년대로 갑시다. 네, 80년대에는 사실 본격적인,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잖아요. 근데 80년대는 정말 본격적으로 소설 작품들이 좀 많이 있어서 개별적인 작품 얘기는 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유명한 작품들 위주로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복거일님의 비명을 찾아서가 1987년에 나왔어요. 비명을 찾아서는 대체역사 소설이죠. 근데 지금도 꽤 팔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알기로 최근에도 한번 표지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최근 5년 사이에. 네. 내가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게 다루고 있는 시기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그게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가는 이제 한국이 여전히 식민지다라는 설정의 미래를 다루는 대체 역사 소설이고요. 미래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냥 대체 역사고요. 그러니까 미래라기보다는 80년대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일제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상태로 80년대까지 갔을 때의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역시 나치를 다룬 높은 성의 사내 높은 성의 사나이라고 그리폰 북스에서 번역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 현대문학에서 PKD 전집 내면서 필 K딕의 높은 성의 사내라고 냈던 높은 성의 사내가 그러니까 비명을 찾아서가 높은 성의 사내를 베꼈다는 말이 좀 많이 있었지만 설정이 비슷하죠. 설정이 비슷한 거죠. 근데 뭐 이건 뭐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정이 비슷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하다고 하기에도 좀 비명을 찾아서가 역시 좀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저기 역사 속의 나그네였나? 그거가 나왔었고 이거는 판타스틱에도 2부에 연재가 됐었던 것 같은데 맞다, 그랬지. 네 그랬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봤었어요. 맞아. 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품이 많이 나온 게 그러니까 스포츠 서울 있잖아요. 그 시대 연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연예계를 다룬 스포츠 서울. 근데 SF하고 플레이보이는 친해요. 네, 뭐 하여튼 그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서울에서 만든 신춘문예에 SF 부문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정식 진짜 등단을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왜냐면은 SF가 약간 아무래도 얘기를 얼핏 보기에 좀 황당한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SF를 많이 다뤄주는 잡지가 정식 그런 문예지라기보다는 이런 좀 이렇게 황새관을론 플레이보이 SF 걸작성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플레이보이랑 지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SF 같은 경우는 다른 잡지에서도 많이 다뤘고 SF 전문지도 있었죠 외국에서. 플레이보이 많이 있었죠. 그냥 저 일부에서 말했던 어메이징 스토리즈 말고도 이것저것 있었고 그다음에 플레이보이에서 다른 건 사실 뭐 잡지에서 추리소설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뭔가 신문 연재 소설은 재밌는 거야 하잖아요. 뭐 알렉산드로 디마 같은 경우도 신문 연재 소설 많이 했었고 재밌으니까. 네. 말이 빨라지는데요. 천천히 해요. 네. 그래서 뭐 플레이보이 걸작선 사실 번역된 거는 뭐
재밌게 봤지만 어쨌건 간에 스포츠 서울도 이제 이런 식으로 SF가 네, 포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상 작품집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역시 지금 안 남아 있어서 좀 아쉽죠. 어딘가에 또 있지 않을까. 뭐 대체 뭐가 당선됐었는지 진짜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분명 그리고 그때 SF 부문을 이렇게 신춘문예에 당선되신 분들이 책도 냈죠. 뭔가 계속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90년대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분들 책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렇고 되게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그러니까 SF 좀 읽었는데 난 전혀 몰랐네 하는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북한에서도 SF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북한에서 만들었던 괴수 영화인 불가사리. 불가사리는 꽤 유명해요. 네, 불가사리가 85년에 북한에서 나왔고요. 90년대 한국에서 개봉을 했었죠. 저도 이거 포스터 봤었어요. 저도 영화 얼핏 본 기억 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EBS에서 옛날 영화 많이 해주잖아요.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철을 먹는 괴수,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전설의 괴수 불가사리가 나타나는 얘기죠. 근데 지상 씨가 잘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이제 종자 전쟁을 소재로, 그러니까 그 곡물 종자를 소재로 한 그런 푸른 이삭이 88년에 나왔었고요. 이것도 역시 국내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역은 안 번역? 번역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진짜 대중 소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진짜로 20년 30년 전이잖아요. 네, 30년 전. 뭐 저는 이제 80년대 생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또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이 나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제 네. 또. 근데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참 그래요. 이래서 이제 역사 기록 관리가 중요한 건데 문정과 여러분 듣고 있나? 아니 근데 네. 저희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지 남아있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국립도서관이나 뭐 국회도서관이나 아까 얘기했던 SF 아카이브나 이런 데 가면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글쎄요. 남아있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의 역사 기록 관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영화라는 그 나도양의 아리랑도 필름이 없다고 하고. 스틸컷만 남아있죠? 아무튼 뭐 넘어가죠. 아무튼 이제 80년대에 국내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80년대가 어떤 시대냐? 80년대. 정말 좋은 시대예요. 네, 황금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많이 나왔죠, 많이. 그러니까 이게 SF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유명하고 재밌는 영화다, 만화다 하면서 본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가 82년에 나왔고요. 블레이드 러너도 82년에 나왔고요. 블레이드 러너는 뭐 이제 역시 BKD의 안드로이드는 전기형의 꿈을 꾸는가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한 디스토피아 SF 영화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은하영 전설이 역시 또 82년에 야 E.T.랑 블레이드 러너랑 은하영 전설이 같이 나왔어요. 82년에 82년생들 듣고 있나? 나 82년생. 네. 같은 시대에 출생한 거예요. 그러게요. 네. 블레이드 러너 영화 지금 봐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특수 효과가 약간 허술하긴 한데 이게 특수 효과에 많이 기대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봐도 꽤 괜찮고. 지금 봐도 이렇게 한데 얻어맞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토탈 리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역시 필립 K 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토탈 리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로 찍은 것보다는 예전에 샤론 스톤이 나왔던 옛날판이 더 좋았다는 평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찍은 토탈 리콜에는 외계인이 가슴 셋이 안 나와라면서 분노하는 분들이 몇 번 있죠. 가슴 셋 달린 외계인인데.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가면은 가이낙스가 왕님 우주군으로 87년에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이낙스가 등장하는군요. 네. 왕님 우주군 재밌어요. 네, 왕님 우주군 우주 개발 이야기고요. 87년.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진짜 꽤 옛날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어리네. 가이낙스 그렇죠. 후세대죠. 그러니까 예전 이제 특촬물 SF들을 보고 자란 세대가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보면은 아까 60년대에 고지라가 나왔다. 50년대. 50년대 고지라가 나오면서 그 무렵부터 일본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특촬물, 괴수물, SF. 네, 그게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뭐랄까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된 거지 이때. 그럼요. 1세대 가이나스. 지나고 2세대, 네. 3세대가 나올 때가 된 거죠. 아 나우시카도 이때구나. 네, 그래서 천국의 성 라퓨타가 이제 86년에 나왔고 나우시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84년에 나왔는데요.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역시 나우시카는 지브리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의외. 아 이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나우시카는 지브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네, 그거는 들어가는데 네. 근데 이제 이땐 지브리가 아니라 지브리 전신이었던 뭐 데서 만들어서 지브리에서 처음 만든 거는 이제 라퓨타라고 아니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여튼 이제 라퓨타부터 지브리에서 만든 SF라고 할 만한? 뭐 어렵네요. 나우시카도 SF 맞고 라퓨타는 SF와 판타지의 경계에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SF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판타지라고만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도 네.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 지브리는 85년 설립돼서 이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이낙스와 지브리가 나오니까 갑자기 최근이네요, 최근. 그 나우시카는 라퓨타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으로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있을 텐데 만화책으로 보기에도 괜찮아요. 이 작품들은. 네, 그리고 비명을 찾아서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확실히 재미있으니까 꿀님이 계속 SF 한국 문단에서 SF 좀 아는 사람 SF 책도 내시고 역시 사람은 책을 써야 돼. 복걸님 참 보면은 최근에도 그 판타스틱 할 때도 창작 작품을 내신 그거 아니구나. 그게 역사 속의 나그네였거든요. 역사 속의 나그네 말고 그 말고 단편도 하나 써서 내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유전 뭐 어쩌고 하는 그거였죠? 네, 그게 판타스틱이었는지 판타스틱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창작문예대 수상 작품집이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뭐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었죠? 80년대 얘기를 하다가 잠깐 뭐 이건 편집하면 되니까 여러분 사소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80년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런 여러분도 아실 만한 뭐 ET 같은 건 뭐 모르실 사람도 있겠지만 여튼 뭐 되게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때가 스필버그구나. 네, 그럼요. 스필버그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창 이렇게 대박 치던 때죠. 만들었다 하면 대박 뭐 이런. 근데 그리고 보니까 70년대에는 조지 루카스 그렇게 되네요. 루카스 아츠. 루카스와 스필버그가 7, 80년대. 그럼요. 루카스 아츠 저는 루카스는 게임인데. 근데 스타워즈는 정말 게임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다양한 게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다루는 거에 게임 파트가 없는데요. 저희가 게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사실 게임 얘기가 오늘 이제 특별편을 하자 8회 준비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게임 얘기할까 했다가 이제 바로 팽당했죠 저희가. 근데 우리는 게임이 아니라 소설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마 게임도 기회가 닿으면 특별편 여러분 지상주의 DC님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시기랑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종종 이렇게 방송 얘기하다가 한 번씩 언급하잖아요. 게이머 완선이라고. 저기 확인하고 싶은데 4명 중에서 제가 제일 게임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겠지? 잠깐만. 근데 지상 씨는 게임을 안 하고 사님도 게임 안 하잖아요. 저 가끔 하긴 하죠. 근데 많이 안 하잖아요. 요즘엔 많이 안 하죠. 한때 이렇게 좀 달리던 시기가 있고 그러겠잖아요. 와우를 했었다니까. 와우죠. 그리고 DC님도 의외로 게임을 게임 플레이했던 티가 이렇게 나는데 나죠. 왜냐면은 우리가 방송하면서 게임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건 DC님이거든요. 그건 저는 소설에 집중하고. 가끔 내가 그리고 게임 얘기 나오면 이제 게이머 완선 이랬던 그쵸 7회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했구나. 포켓몬과 디지몬 얘기 나올 때 역시 게이머 완선이라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이것저것 읽고 어머니도 씻는 완선입니다. 영업방 영업도 하고
제가 최근에도 책을 몇 권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엠패디만 읽으세요. 알라딘 4,900원. 책 얘기하니까 그 최근에 본 것 작품들 정말 재밌게 본 게 그 바스티앙 리베스의 폴리나. 네, 저기 80년대에서 갑자기 빠지고 있는데 90년대로 넘어가죠. 그렇죠. 또 그 루카스와 스필버그 얘기하다가 와 이러면서 네, 예, 90년대 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90년대는 뭐 이제 진짜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 90년대는 예를 들면 이제 90년대 창작기계라는 1993년에 나온 그 SF 단편집이 있는데 예. 이건 공동 단편집이고요. 그러니까 만화 스토리 작가들도 참여했고요. 일러스트도 있는 그런 꽤 이제 기획된 네, 예. 그런 단편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94년에 나왔는데 근데 이 사이버펑크가 네. 제 기억이 맞으면 그때 통신망에서 활동하던 분들 그러니까 90년대는 PC통신의 시대니까 드디어 PC통신이 등장을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글 올리시던 분들 그러니까 그 80년대와 다르게 90년대 넘어오면서 좀 더 활발하게 SF 쪽에 창작이 이루어지고 그분들 그 기반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80년대는 진짜 아까도 그랬지만 신춘문예가 있던, 그러니까 신춘문예로 SF가 나오던 그런 때였다면 90년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게시판에 글을 그쵸. 올리고 조회수가 늘고, 조회수랜다 아니지. 조회수가 맞지. 하이텔 환동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물론 조회수가 맞죠, 그 당시니까. 네. 왜냐면은 이 90년대 정말 유명한 작품들이 몇 번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테마로. 그쵸. PC통신 하면은 딱 바로 연결돼서 나온 게 테마록이고 그 다음에 드래곤 라자. 드래곤 라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바람의 바두사. 네. 큰 작품들이 나오는 와중에 SF도 이렇게 창작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역시 장편을 써야 되나, 장편을 써서 날렸어야 되는 건가. 근데 뭐 듀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듀나가 처음 등장을 했네요. 네, 어쨌건 SF도 창작 이제 공간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사이버펑크 94년에 나온 사이버펑크 같은 경우에는 PC 통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참여를 네. 했고 4명의 공동 작품집이고요. 네, 듀나가 처음으로 듀나의 이름이 들어간 네. 첫 출판작이죠. 그 당시에는 아마 듀나라고 안 나왔을 이영수. 거예요. 네, 그런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듀난 이후에 나비전쟁을 네. 1997년에 처음으로 출간을 그리고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창작 나오고 활동을 있죠. 하는 작가로 그리고 더 사실은 듀나 같은 경우에는 SF 창작도 유명을 하지만 영화평론이요? 영화 평론으로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네. 인디케이터 1999년에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를 등단하신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SF 부문 등단. 이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SF 부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 막 새롭죠. 네. 그때 왜냐면은 이 얘기를 많이 못 들었어요. 그 스포츠 서울에 신춘문예가 있었다라는 거 사실 굉장히 생소하고 거기에 SF 부문이 있었다니까 더 생소해. 뭐 신춘문예도 급이 있다니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네. 넘어가고 어쨌거나 SF 부문이 있었더라. 네. 너무 신기해라. 그렇네,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인디케이터는 이제 김호즈님의 작품집이고요. 이거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창작기계나 사이버펑크를 제가 도서관에서밖에 봤을 데가 없어서 하여튼 여러분 90년대 단편집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SF 네. 도서관. 그리고 신이 되고 싶은 컴퓨터가 역시 99년에 나왔고요. 이건 이제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하신 이한음 님이 이제 과학동화에 연재했던 꽁트 모음이에요. 네, 과학동화도 나오고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과학동화는 그렇나. 동화의 과학동화. 거지만, 네. 동화 사이언스 네. 같은 계열사긴 하네요. 네. 근데 과학 동화가 이때도 나오고 있으면 정말 나름 전통 있는 잡지인데요. 아니, 뭐, 과학동화, 뭐, 90년대, 99년이잖아요, 90년대. 과학동화 오래됐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지. 나 학교 다닐 때도 본 기억이. 예. 여튼,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뭐 이것저것 나왔겠지만, 예, 넘어가고. 번역적으로 넘어가면은 아니요. 그 전에 이제, 낙영문화에서, 낙영문화 이제, 아예 뭐, 그게 뭐야? 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출판사고요. 예. SF도 냈고요. 여튼, 낙영문화에서 SF 매거진이라는 걸 냈었는데, 2호로 폐간이 됐습니다.
3호, 아쉽네요. 마의 3호, 미래경은 3호까지 나왔죠. 그래서 네. 처음으로 한국 SF 집주 중에 3호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나 미래경 3호 아직 재고 조금 남아 있고요. 재고가 다 팔리기 전에 3호는 나오겠죠? 아, 그러길 바라야지. 그래야겠죠? 네. 그럼 미래경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예, 뭐 긴장하니까. 낙엽문화에서 예를 들면 용병이라든가 그런 SF가 좀 나왔었어요. 아, 용병들인가? 꽂혀 있는데 그거에 꽂혀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거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네. 자기들이 전쟁을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인간들을 소환해 갖고 왜 그 장수풍뎅이 싸움 붙이듯이 그렇게 네. 이제 전쟁시키는 내용이에요. 글라데이터 같이 약간 이제 그런 애들 느낌. 네. 괜찮네요. 그건 왠지 뭐 지금 현대에 그냥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 설정인데요. 근데 낙엽문화에서 나온 책들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폰 북스가 이제 드디어 네, 그리폰 그러니까 북스. 70년대, 70, 80년대 보신 분들은 아이디어 회관 문고를 받고 네. 90년대 이후에 보신 분들은 그리폰 북스를 많이 저는 봤죠. SF 처음에 입문했던 게 사실 그리폰 북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폰 북스가 이제 저 어떻게 봤냐면은 이러이러한 책이 있대라는데 제가 이제 대학 때 많이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01년도 02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그리폰 북스가 별로 그 시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다 있는 거야.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이란 네. 좋은 곳이죠. 그래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는 그리폰 북스 찾아다니면서 봤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이거. 또 그리폰 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95년부터 이제 시공사에서 출간이 됐고요. 네. 이건 정말 이제 SF를 다루는 SF 총서였죠. 그래서 그리폰 네. 북스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그 목록 보면은 그리폰 북스를 참고해도, 그러니까 그 목록들을 참고해도 되게 괜찮고, 네, 지금 새로 나온, 그러니까 다시 나온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리폰 북스의 SF를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딱 리스트업 해주기 좋은 게 그리폰 북스 리스트예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네. 왜냐면 뭐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도 많을 뿐더러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대체 역사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외계인을 다루는 작품도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시간 여행을 다루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SF의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인데 그 스펙트럼을 다 하나씩은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리스트에서. 시공사에서 네, 정말 많은 책을 내줬고, 그래서 저는 진짜 시공사를 미워할 수가 없죠.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데 안 쓰고, 다른데 돈 안 쓰고 책에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도 많이 썼겠지만 책에도 많이 써서 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뭐 그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돈을 책에다가 쓸 생각도 안 했지만 여기는 책에다 쓸 생각을 좀 해서, 그래서 네. 그냥 미워하진 못하는 그런. 그리고 네, 편집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요. 편집자, 작가, 번역가는 죄가 없습니다. 그 책에도 죄가 없죠. 네, 그리폰 북스는 정말 좋은 선집인 것 같고, 그리폰 북스 자체도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 이제 처음 나온 딱 그 시리즈고, 네, 그 시리즈 그리폰 이후로- 북스라는 이름을 달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표지나 이런 건 좀 다르게 네. 해서 그냥 좀 더 나았었어요. 그래서 네. 그리폰 북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 자체는 더 많이 있는데, 근데 SF를 주로 당시에- 말하는 건 네, 처음에 나왔던 그리고 그리폰 북스에 거죠. 소개됐던 작품들은 꾸준하게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레벨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거,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있는데, 것도 있는데 뭐 그래서- 꾸준하게 소개가 되고 있죠, 사실. 어쨌거나 그리폰 북스는 지금 중고 시장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것 중에 사실 하나죠. 근데 그 얘기 나중에. 네. 네. 그리고 네. 90년대에는 만화에도, 그러니까 순정 만화에도 SF 만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맞아요. 그러니까 강경옥의, 그러니까 대표작이랄까 그런 장편 중에 하나인 별빛 속에라든가, 그 뭐지? 그 황미나의 레드문? 네. 레드문도 이 시기 작품 아닌가요? 근데 레드문은 SF? 레드문도 약간 SF적인 설정이 있어요. 네, 제 여튼 기억으로는. 90년대에 진짜 뭐 푸른 네. 코엑스라든가 순정 만화 계열에서, 그러니까 다른 만화도 그렇지만 순정 만화 네. 계열에서도 정말 SF가 많이 나왔던
제멋대로 한번 디오티마도 이때 처음 왜냐면은 나왔더군요. 내가 아까 그 그림체 얘기하면서 접근하기 힘들다라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나온 작품들이 이제 그 2000년대 이제 들어와서 보기 시작을 하면서 봤을 때 만화를 보는데 이게 나름 이렇게 재밌는 만화인 건 알겠는데 이게 처음에 한 1권의 한 절반 정도 읽기 너무 힘든 거야. 적응하는데 시간이 네. 걸려서요. 그리고 90년대는 또 90년대 순정 만화 특유의 그 오글거림이 있죠. 약간의 철학과 그리고 또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마주보는 눈빛과 그런 연출과 그림 날리면서 딱 그렇게 딱 표현하는 거랑 있죠. 하지만 발표 속에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레드문은 제가 초반에 정말 재밌게 보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못 봐가지고. 네, 여러분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순정 만화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역시 90년대 얘기하기는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그리고 했습니다. 90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번역본들이나 외국 만화 얘기하면은 90년대 정말 명작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90년대는 그러니까 정식 번역이 됐었으니까 정식 번역이 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90년대를 정리한다면 역시 PC통신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90년대가 어떤 시대냐 신세계 에반게리온 1995년 네. 에반게리온 그러니까 사실 나는 에반게리온을 안 봐서 자 에반게리온 95년 공각기동대 95년 스타크래프트 97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97년. 야. 왜냐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이때 나와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스타크래프트 처음 한 게 저는 중학교 때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인가였는데 이때 딱 봤는데 이때 사실 PC방 PC방 그러니까 PC방이란 게 등장을 한 게 사실 스타크래프트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PC통신이라는 시대에 PC통신이 많이 퍼지고 그러면서 PC 카페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데 PC가 있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도까지 가능했던 그런 형태가 있었고 그게 아예 전문적으로 PC만 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리니지도 이 시기예요. 그렇죠. 리니지 그 다음에 바람의 나라 그럼요. 이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이제 PC방 나오면서 스타크래프트가 딱 나오고 PC방이 빵 터졌죠. 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전설이 돼가고 있고 이제. 네. 그리고 매트릭스가 99년이고 그런 시대랍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좀 많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말고도 사실 다루기로 말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오죠. 이 시기에는 진짜로. 이때부터 이제 80년대생들은 이제 90년대가 딱 추억의 세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그렇게 나오고 인기를 들고 있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딱 그 시대니까. 그리고 90년대가 사실 어떤 이런 문화 상품이 정말 잘 나오고 많이 나왔던 시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PC 통신이나 이런 거에 창작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대중가요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가요의 그러니까 황금기라고 그러니까 대중가요의 황금기라고도 하잖아요. 왜냐면 아이돌의 시작이죠, 아이돌의 시작이고 2000년대로 넘으면서는 앨범을 100만 장을 판 가수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졌죠. 근데 90년대만 해도 조금 인기 있으면 100만 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90년대가 나름 의미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나. 뭐 추억 돋는 시대죠. SF 팬들에게도 이제 좀 오랫동안 책을 읽어온 SF 팬들에게도 90년대 하면은 재밌는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리폰 북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7, 80년대에 접한 분들은 아무래도 작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소개가 안 됐어 라는 그런 지사적인 뜻과 마음으로 책을 낸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 단편집도 있잖아요. 멋진 신세계 교통어에서 나와 번역했던 그 소설이라든가 그렇게 기획된 단편들이 좀 있고 그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90년대가 한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보는 게 그 전까지는 SF라는 걸 좋아하고 보려면은 힘들었죠. 한국어로는 못해 힘들고 외국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든 일본어를 하지 않으면은 SF를 보기 힘든 시기였는데 한 90년대 중후반부터는 뭐 우리나라에서 창작되어 나온 작품들도 있지만 외국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번역이 되기 시작한 시기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단편집도 되게 괜찮고요. 여러분 역시 도서관에 쫙 있습니다. 네. 이때 이 무렵에 있는 책들부터 도서관에 있다라고 SF 판타지 도서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2000년대로 넘어갑시다. 네, 드디어 2000년대. 2000년대는 어떤 시대냐? 과학기술 창작문의 공모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네, 있었죠. 그리고 판타스틱이 2007년도 창간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 창작문의 공모전은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과학동아랑 뭐 한국과학문화재단이랑 뭐 여기저기 다 참여해서 상금 규모도 되게 컸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한국 SF 작가분들 중에는 이제 예. 과학기술 창작문의 공모전 당선이 당선을 하신 분들 등단이랄까 데뷔 대표적으로 이력인 분들이 많죠. 얘기하면 배명훈 씨, 네, 그다음에 김보영 씨, 그리고 김창규 씨도 이걸로 등단한. 뭐 많이 계세요. 예, 큰 아무튼 등단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안타하긴 뭐한 게 이게 2004, 2005, 2006 3회하고 말아서. 네, 그러니까 진짜 아쉽게도 04, 05, 06년 하고 끝났고요. 네. 이때 이제 나온 것들은 역시 이제 작품집 출간됐으니까 네. 도서관에서 든 아니면 다른 도서관에서든 네, 보실 수 있고요. 작품집을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네,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이랑 네. 그 이제 만화랑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 동화 부문이랑 단편, 중편, 그다음에 만화, 동화 이렇게 있었나요? 네, 그게 부문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대충 그 정도로 있었고요. 뭐 당선작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근데 이때 당선작들이 꽤 괜찮아요. 뭐 배명훈 씨 작품이 스마트 D였는데 그것도 그 스마트 D는 한번 소개할 만한 작품이죠. 왜냐면 딱 그 소재 자체가 특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네, 뭐 여튼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또 잘렸어. 그 대규모로 네 하면 역시 이제 영향을 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대로 판타스틱 네. 이제 장르문학 전문 잡지 저희들이 판타스틱이 방송할 때 이렇게 아련하게 부르는 네, 이름이죠. 2007년에 나왔는데 판타스티크 네 초반 SF가 굉장히 많이 다뤄졌었죠. 네, 이후에도 뭐 SF 많이 다뤘는데 네, 판타스틱이 또 의미가 있는 게 창작에 대해서 이걸 꾸준히 한국 창작 작품들을 꾸준히 소개하려고 노력을 했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정세롱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씨라고 해버렸네. 정세롱님 같은 경우에는 네 판타스틱에서 마지막으로 등단한 작가고 네 이번에 창비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렇죠. 아유, 정세영님 작품도 재밌어요. 판타스틱은 기사도 되게 괜찮았고 컬럼이나 뭐 소개글이나 뭐 네, 그리고 단편 소설들이나 네, 굉장히 번역 좋은 작품들을 소설도 많이 되게 좋았고 번역했었고. 저희 계속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판타스틱에 그 당시 소개됐던 작품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출간된 것도 나중에 많이 출간되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판타스틱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판타스틱밖에 없었어요. 그게 계속 사실은 나온 게. 좀 그쵸. 진짜 진짜 부러운 게 뭐 어메이징 스토리나 어스타운딩 진짜 그러니까 네 좋겠다. 판타스틱이 그리고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웹진 형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예전에 처음 나왔던 그런 판타스틱의 느낌은 많이 죽었죠 또. 지금 이제 웹진으로도 업데이트가 좀 안 되고 있고요. 또 뭐 있더라 위아드 테일즈라든가 좀 많이 있죠 연재됐던 잡지들. 그건 좀 부러운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웹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90년대가 PC통신의 시대였다고 하자면 2000년대로 넘으면 이제부터는 인터넷의 시대로 바뀌거든요. 웹의 시대로 바뀌죠. 그쵸. 인터넷이 그러니까 좀 다르죠. PC통신과 웹은 좀 다르죠. 네, 느낌이 그러니까 왜냐면 PC통신은 기본적으로 회원제고 다들 자기 아이디가 랜선 쓰고 랜선이란 모뎀 쓰고 모뎀. 전화선 쓰고 PC통신은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이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뭐 여러 가지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 아이디가 있고 한데 웹은 기본적인 특성이 익명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PC통신 때와 웹 때와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웹진 얘기가 나옵니다. 예.
사실 웹진 뭐 예를 들면 웹진이라기보다는 이제 홈페이지나 게시판들 뭐 워터 가이드라든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그리고 팬커브도 있었고. 네, 커그는 지금도 있죠. 네. 커그도 근데 90년대에 만들어졌죠. 물론 커브 얘기를 여기서 90년대 맞나? 2000년대지? 무슨 소리야? 2000년대. 네, 네. 아무튼 뭐 팬커브 얘기는 여기서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쪽은 SF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뭐 따지기 나름이지만 네. 근데 물론 커브 소속되어 있는 작가분들 중에서 SF 쓰는 작가분들도 있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좀 더 이제 SF를 더 많이 다루는 쪽을 얘기하자면 일단 이제 환상문화 웹진 거울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생겼고요. 2003년에 생겼고요. 네. 그 거울도 벌써 10년 뭐 됐구나. 네, 10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거울은 이제 네, 역시 환상문학인데 SF를 쓰신 분들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망생이나 뭐 어디 냈던 사람들까지 합쳐도 뭐 그렇게 많지는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중에서 꽤 소속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SF든 뭐든 SF를 쓰든 뭐든 그런 걸 이제 그런 거 쓰는 작가를 찾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거울이 걸린다고 거기 가면 다 있더라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크로스로드, 웹진 크로스로드는 그쵸. 2005년에 생겼는데요. 아직도 이거는 이제 나오고 전국 있죠. 기금으로, 네. 네,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설립이 됐고 운영 주체도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입니다. 네. 줄여서 아트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그 크로스로드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건 웹진과 다르게 의미가 있는 거는 고료를 꾸준히 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고료를 주는 지면으로서의 의미가 꽤 크고 그리고 그렇게 연재 실어줬던 작품들을 모아서 정식으로 출간을 했었죠. 요즘에도 하고 있어요. 하고 나왔었어요. 있죠, 계속. 근데 안 유명해서 그렇지. 네. 근데 사실 표지 어떻게 좀 모르겠다. 네. 크로스로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뭐 과학조선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을 알리겠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쪽이라서 이제 칼럼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올라오는 그거의 일부로 칼럼들도- 이제 SF를 네. 게재하는 거라서 거기 올라온 칼럼이나 에세이들도 재밌어요. 제가 계속 보진 않는데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재밌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냥 크로스로드라는 웹진은 그냥 이렇게 즐겨찾기 해두고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쭉 훑어서 볼만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분량이 많이 올라오진 않으니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SF 판타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F와 판타지를 둘 다 다루고요. 네. 사실은 무협소설과 라브노베와 만화책도 다루고요. 네, 20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9년에 벌써 이제 2009년? 사당에 있었다가 지금 홍대 네, 옆으로 홍대 옮겨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거랑 더해서 SF 무크지인 미래경 만들었어요. 1호가 2009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구나. 거울이 의미가 있는 건 아까 이제 찾아보면 다 거울의 작품이 있다, 작가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학기술 창작문화 공모에서 당선됐던 작가분들이 사실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거울로 많이 들어갔죠. 거울 소속 작가 그 얘기를 한다고 깜빡하고 안 했네요, 좀 전에. 네. 네. 그리고 권님도 거울 필진이시죠? 라키나님도 왕선 씨도 필진이잖아.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유령 필진이고요. 네, 저는 인터뷰 담당이 된 것 같네요. 인터뷰와 기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저희 이제 지금 오늘은 같이 안 하지만 지상 씨도 거울 필진이고요. 네, 그렇네요. 거울이 그런 곳입니다. 네,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대에 나온 청소라면은 행복한 책 읽기 SF 청소도 해피 SF 있고 청소. 아니요. 행복한 책 읽기 청소가 있고 SF 청소가 있고 해피 SF 무크지 무크지로 나왔던 해피 SF가 잠깐만요. 있고 행복한 책 읽기 청소하고 SF 청소하고 달라요? 아니 행복한 책 읽기 SF 청소 해피 SF는 청소가 아니잖아요. 예, 무슨 얘기구나. 해피 SF라고 SF 역시 전문 청소가 있고 마의 사모가 여기서 나왔죠. 네 1호, 2호 나오고 3호는 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마의 사모. 뭐 이것도 되게 재밌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 보르코 시간 시리즈
뭐 예전에 그 마일즈의 전쟁과 보드게임으로 나왔던 그 보르코르시건 시리즈 지금은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 번역돼서 나오고 있죠. 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반지의 제왕을 냈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에서 보르코르시건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 예. 이거의 중편인 슬픔의 산맥이 해피 SF 실려있죠. 네. 뭐 그거 말고도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고 이제 2000년대에 네, 출판사들도 이제 SF를 다루는 출판사들이 많이 생겼죠. 많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몇 개 네. 없어서 정말.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샘터나 뭐 시공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책도 내면서 그 꾸준히 SF도 나오는 것도 좀 이제 있었지만. 마련을 했던 데도 있지만 네. SF를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면 1인 출판사인 기적의 책이라든가 그 웅진의 임프린트였던 오멜라스라든가 오멜라스는 제 기억, 박상준님이 기획을 하셔서 처음에 물론 이제 중간에부터는 안 그랬지만 어쨌거나 초기 기획은 박상준님이 라인업을 짜고 책이 나왔던 그 임프린트고요. 그리고 또 뭐 있나요? 2000년대에 생각나는 게 없다. 네, 뭐 2010년대로 넘어가면은 사실 뭐 한국마즈나 이런 데서도 단편집들이 SF 단편집들이 좀 나왔고요. 한국마즈 단편집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나오지 않았었나요? 2009년, 2010년 이렇게 네, 그 나왔나요? 무렵부터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마즈에서 추리 단편선, 뭐 호러 단편선, 뭐 호러 스릴러 아니면 이제 환상문학 단편선 이런 걸 계속 냈는데 SF도 같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2010년이 사실 2009년, 10년 이때가 단편집이 제일 많이 나왔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 단편들을 많이 털었죠, 사람들이.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작가들이 축적했던 그런 단편들이 이제 이 무렵에 쭉 출간돼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10년에 역시 SF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걸 막 정리하면서 야 봐라 2010년 이렇게 많이 나왔다 좀 잘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지속이 안 됐죠. 잘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그때 단편집들에 나왔던 것들이 단편집에 실기 위해 새로 쓴 게 아니라 예전에 썼던 비축분 분을 실은 거라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그런 단편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작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아니요.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쪽이 문제다라고 하기는 어느 쪽이다 잘라서 여기가 문제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기도 하고. 돈을 낼 수 있는 곳은 출판사니까 독자가 작가가 아니라 출판사니까. 그리고 뭐 글을 쓰는 사람이 없진 않죠.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은 거울에서 연 단편선은 매년 나오고 있고. 그럼요. 거울에 이번에 이제 10번째 단편선 나옵니다.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고요. 만원. 예. 근데 거울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2000년대 단편집들 뭐 이제 작품들 좀 나왔고 번역도 되게 많이 됐고 창작도 좀 나왔었죠. 2010년 같은 경우 2010년대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전자책으로 내고 있는 페가나 북스라든가 페가나 북스와 이제 아니면 이제 그쵸 SF를 전문으로 내겠다 나로를 하는 불세 출판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웹툰으로 따지면 알타 SF가 2010년? 2011년? 그러니까 페가나 북스가 처음 나와서 이렇게 작품 낸 건 적어놨네 2011년이고 풀세는 올해 2013년 그 다음에 알타 SF는 2011년 2011년에 처음 나왔죠. 그리고 크로스 카운터도 2013년 아니고요. 크로스 카운터는 아니고요. 하여튼 알타 SF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1인 웹진 다들 굉장히 그 SF 팬덤에서 궁금해하죠. 이걸 만드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그러니까 하드 SF를 좋아하시는 분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웹진이고요. 어쨌건 뭐 웹진이든 잡지든 간에 그런 게 늘어나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죠. 여러 개를 접할 수 있을수록 좋은 거니까. 알타 SF는 좀 그 SF 팬들 입장에서 어떤 게 보면 약간 불쾌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전반적으로 네, 그만큼 취향이 뚜렷해서. 취향이 뚜렷하고 까는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보면 좀 이제 이건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된다. 크로스 카운터 언급해 주실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SF 특집을 해서 네. 아마 언젠가 조만간 한번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보 넣어야겠다. 다뤄주세요. 네. 물론 가루가 되도록 까일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러는데 얼굴이 상기돼요. 2010년대까지 이렇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저희 또 빼먹은 거 있나요? 글쎄요.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2000년대, 2010년대에는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사실 초기 80년대, 70년대, 6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작품 하나씩 다 언급하면서 갔는데 90년대부터는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언급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아니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나온 걸 전부 산다라는 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 나온 SF를 전부 산다는 게 근데 이제는 좀 조금 힘들어서 다시 맞아요. 또 안 나오긴 하는데 번역은 꾸준히 어떤 되니까. 느낌이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2000년대 후반 중후반까지만 해도 나온다 싶으면 웬만한 건 다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오는 거 다 사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갑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맞다. 아니 그게 아니 SF라는 이름을 안 대고 나오는 것도 꽤 많아서 특히 이제 영어덜트 같은 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 그리고 영어덜트도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신대 같은 경우는 그 시리즈는 SF라는 말 안 들어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SF에 같아요. 가깝다라고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SF예요. 네, 그리고 봅시다. 그 노인의 전쟁 시리즈. 네, 그건 SF라고 붙어 SF로 있어요. 달긴 했는데 그 나온 출판사가 SF 전문 출판사는 또 아니니까. 아니요, 샘터에서 SF 내려고 그러니까 했었고 샘터는 여러 가지 나왔답니다. 다양한 책을 내는 거지. 그 중에 SF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예전엔 진짜 SF라고 하면 딱 한정되어 있는 그런 경로로만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정말 출판사로 분류하는 걸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SF 좋은 거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이제 그러고 읽어보세요. 네. 굉장히 긴 여행을 갔다 온 건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크로스 카운터 2부 특별편 이 정도로 마칠까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SF 특집 괜찮으셨으면 파트 1 그것도 그렇고 그냥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 주시면. 피드백은 리액션 주시면 고맙고요. 네. 그리고 페가나북스와 불새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네. 너무 얘들은 뭐 하는데라고. 고님 이거 올라갈 때까지 연락 안 드리면 곤란하고요. 정리할 거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다음에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지상 씨의 크로스 카운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네. 그리고 7회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이번엔 준비 빡세게 했고요. 오랜만에 좀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걸 했나요? 네. 아니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오랜만에 좀 짜임새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좋죠, 제가 하니까. 사실은 근데 옆에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